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13일 천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요 제 방송 꼭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고 또 빨간색 구독 버튼은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얘기는요, 이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거, 그리고 LH본부 본부장, 전직 전북 본부장이고 현재는 전문위원, 아주 고위급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LH 사태는 큰 수사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종종 이 생명을 끊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번 LH 사건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제 전격적으로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은 대통령이 어정쩡하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비판과 분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여권 안에서도 이 변창흠 사표된 시기가 너무 늦었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도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왜 이 어정쩡하게 태도를 지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한쪽으로는 수사를 그야말로 이 국수본, 이번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니까 제대로 해서 명운을 걸어라, 그래서 비리 의혹을 파헤쳐라. 그런데 능력이 없는 기관한테 아무리 대통령이 세게 얘기한다고 범인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증거 인멸의 시간을 다 줘놨잖아요.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이 공급대책, 이사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토끼를 잡는 것이 대통령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은 공급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 작업을 끝낸 다음에 퇴임하라. 그래서 이 관련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변 장관이 주도해서 이미 발표한 공공주도용 공급대책과 그 다음에 관련된 입법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정쩡하게 사의를 표명한 장관을 갖다가 한 달 이상 끌고 가는 게 이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인사의 정상적 인사입니까?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인사들만 골라서 장관에 임명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크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이 변 장관에게 시한부 장관으로서 활동하게 한 대통령의 이런 어정쩡한 이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 또 다른 새로운 분노의 원인으로 커져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청와대가 제대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관련 보좌진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허수아비 대통령인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불을 꺼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 내용을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긴급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의 SNS 활동입니다. 이 SNS 활동에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방법상으로도 문제지만요, 내용상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준용 그 아들이 그야말로 이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피해를 입은 거 서울시로부터 이 보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게 반응을 보였어요. 경고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도 그 모양이구나,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내용상으로도 참 민망스러워요. 정말로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 점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동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형질 변경, 그리고 형질 변경을 통해서 농토를 대지로 바꿔서 땅값이 엄청나게 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허위 영농 계획서를 써서 가짜로 농사 짓는 것라고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불법적 요소가 있다. 이것이 야권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경호 문제 때문에 농지를 사서 짓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화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겁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입을 다물어라 이런 얘기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기가 오늘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논란. 그래서 이 논란을 펴지다 보니까 강성 친문계층이 강하게 뭐예요? SNS 활동이잖아요. 전화폭탄, 문자폭탄,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의 이 댓글, 악플 공세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이 비판에 관해 이 SNS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또 이 댓글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러한 이 논쟁이 먼지 한 톨 없는 분이라고 하는 친문 강성들의 이 일종의 선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풀은 농업을 가르치려고 달려드냐? 이러한 농업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댓글. 그래서 오늘 문 페북에서 댓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게시물 3시간 만에 3,500가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댓글의 이 비판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이 페북 SNS 활동할 적에는 주로 정책 홍보성 글이었고 댓글도 한 1,50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이러한 이례적인 SNS에 대해서는 3시간 만에 3,500가가 넘는 그런 이 댓글이 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풍자성 그리고 비판성 댓글도 굉장히 많이 지금 달려 있다고 하고 오늘 댓글 전쟁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올라온 이 SNS는 바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글을 올린 뒤에 10분 뒤에 저도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롱인 대통령님 딱 2줄 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 댓글이 바로 어젯밤이죠. 날짜상으로는 밤 9시 30분 기준으로 4,600개가 넘는 좋아요라는 반응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댓글들 몇 개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님께서 절차대로 법에 근거하고 계신 거 믿고 지지한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진실을 호도하는 보도를 근절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국민들은 거짓 선동에 낚이지 않는다. 촛불 시민들은 끝까지 대통령님만 믿고 따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러한 이 친문 강성파들의 찬성 댓글이고요. 그다음에 비판성 댓글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 전에도 이러한 이 비슷한 이 댓글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13평짜리 공공임대 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혼부부의 아이 1명이 표준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니까 여기에 비판이 많이 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그 비판을 염두에 두고 양산 사지 말고 14평짜리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셔서 이웃 간의 정을 느끼며 사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가덕도 같은 걸로 부산 방문하는 거 그만하시죠. 좀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최근에 지난 25일 날 부산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서 신공항 건설 약속한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꼬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을 11년짜리 부풀린 거에 대한 비판.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 농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겨울까지 무하고 배추 농사 힘들게 지셨고 지금도 쌈 배추하고 계십니다. 정말 힘든 농사다. 가끔 농사일을 한다는 소리 듣고 부모님이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거짓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꼬고 있고요. 또 대통령인 동시에 영농 경력이 11년이나 되시는 대단한 스펙을 가진 농업선배에게서 배움을 얻고 싶다. 특히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는 법은 다른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정보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댓글은 제가 소개해드렸고 김재원 전 의원도 이 문종이 말버릇과 버르장머리까지 거론하면서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이 SNS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휴 대통령님 국민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좀 심하다. 문희룡 씨 말버릇이 좀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근식 교수도 이번 이러한 SNS 댓글과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내가 법을 좀 위반했다 경호 때문에 그랬으니 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좀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 쿨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겁박성 SNS를 쓴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본인은 절대선이라는 허구적 인식에 빠져 있고 이것은 조국한테 배운 거냐 아니면 조국과 윤미향, 추미애와 유유상종이냐 참 노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민주당의 선대위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LH 분노는 좀만 있으면 다 가라앉을 거야 이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이 도대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러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걸로 이 정도로 변장음이 사의까지 표명했으니 이걸로 끝날 수 있다. 아주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바꿔라. 이런 지금 추가적인 요청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느닷없이 검찰 수사는 안 하고 경찰의 수사를 일임해 놓은 상태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영선이한테 공을 줬어요. 그러니까 김태년과 이낙연 기다렸던 듯이 특검에 찬성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안팎에서 이 도대체 경찰이 수사력 부족을 특검으로 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속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를 목표한 검찰개혁 기조와 정반대되는데 이건 왜 특검은 그러면 수사 특검 따로 하고 기소 특검 따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까지 꺼내든 것은 여권 스스로가 경찰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 다음에 검찰은 못 믿겠고 민심은 달래야겠으니 특검이라는 꼼수를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대체 왜 국민들이 모자란 경찰 수사력을 감당해야 하는가.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이 시대의 사법정의는 지연돼도 되는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전대미문의 정부다.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검찰이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하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여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과 정반대되는 제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 논리대로 하면 수사 특검, 기소 특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밖에 수사 못하는데 특검은 6대 범죄 이외에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허점투성이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난데없이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좀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를 필두로 해갖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현직 지금 검찰들이 부글부글해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느냐. 검찰이 과잉 수사를 지정할 때는 언제고 또 검찰 수사 탓이냐. 또 이 검사들이 무당도 아니고 3년 뒤의 일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당히 억울하다는 지금 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장이 바로 어제 3월 12일 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 다시 재2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2첩에서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다시 그동안에 소환하지 못했던 이성윤을 소환하려고 하고 있고 차규근을 16일 날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또 이규원 검사도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판국인데요. 어떤 일이 어제 같은 날 벌어졌느냐.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는요. 검사 유능한 검사 2명이 파견을 받아서 이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2부장
그 다음에는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 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파견 기간을 연장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임 검사는 차규근이 그리고 김 검사는 김경목 검사는 이기원 검사 주임 검사인데요. 이 주임 검사들 파견 근무 기간 연장을 조치 안 하니까 원대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박범계가 인위적인 수사 저지를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런 인사권 행사는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이런 검찰 내부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박범계가 추미애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추미애 꼭두각시가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추미애가 이 박범계를 마음대로 조정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인사낙사를 한번 하다가 신현수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도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사학살서부터 시작된 거. 그래서 이성윤을 끝까지 앉혀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는 거. 이거는 추미애가 작년 1년 내내 했던 게 수사팀 공중 분해시켰잖아요. 조국팀 뭐 등등, 울산 이 선거 개입 관련 수사팀 등등. 이런 것처럼. 그리고 법원에서는 마찬가지. 법원에서도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원칙에 위반해 가면서까지 장기 근무를 시켜요. 그렇지 않은 법원 판사들은 다 밖으로 밖으로 내쫓아요.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 즉 법원과 검찰의 인사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박범계도 결국은 추미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추미애보다 더 무식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패싱하고 대통령도 패싱해 가면서까지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성윤이가 이렇게 이성윤 수사를 지금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지를 않나. 예? 그 다음에는 지금 한명숙 재수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그러니까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모해 의중죄, 이거 이문정 검사는 기소해야 됐다는 거고 본래의 수사팀은 기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립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지금 박범계가 수사 지휘권 행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사 지휘권 행사까지도 이 박범계가 추미애한테 배운 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 그야말로 이번에 김학의 사건 돌려보낸 것도 수사할 인력이 없어요. 검사가 없고 수사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평검사들은 26일까지 발령을 낼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부장검사는 내달 4월 2일까지 발령을 낼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이 발령 기준을 보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어제 인사위원회 첫 번째 열려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주재를 했는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의 1차적 기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 다음에가 수사 능력과 전문성, 이런 항목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수처 검사 자격들을 많이 낮춰놨잖아요. 왜 그랬느냐?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격을 상당히 낮췄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언론과의 질문을 통해서 특정 단체에 속한다 하는 것 자체가 결정적 이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에 소속된 적이 있거나 소속된 변호사를 뽑지 않는다는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고려는 하겠다. 고려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민변 소속 이 변호사들 안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정말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데 딱 그 특정 정치 성향의 단체에 소속됐다고 해서 뽑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말에 참 어려워요. 정치적 중립성 하려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성도.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다루는 현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 이 성향을 볼 적에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전문성보다도 더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변 소속 한번 했다 하면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왜? 그 정치적 성향이 어디로 갑니까? 정치적 성향이, 전문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을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법원에서 그런 판결, 김미리 부장판사 딱 나잖아요. 윤정섭 부장판사 다 저까지도 이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민변에 적을 담았던 사람은 절대로 갖다 앉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공수처장은 이 공무원의 이 공수처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자격 5가지를 언론에 밝힌 바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공무원에서의 정신 자세가 뭡니까? 정치적 중립성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나머지 4개도 중요하나 그 중요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한테 밝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리고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정치적 중립성, 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 경선 지금 국민에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과 그 다음에 이 안철수. 그래서 이 실무 협상단이 이 단일화 룰을 만들고 있는데 어제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고 책상 다리가 바닥에서 끌려 나가고 이런 그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가 밖으로까지 지쳐 나와서 상당히 지금 난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핵심은 바로 뭐냐? 누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오직 안철수의 주장, 누가 더 적합하냐는 오세훈 측의 주장이 지금 실무협상단에서 맞붙이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서울시정을 공동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 교감이 최종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밝혔냐면 바로 어제 윤석열 총장과의 간접적인 형태 소통 창구가 마련됐고 소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렇지만은 윤 총장이 이번에 정치권에 관여하는 일, 특히 재보궐선거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통 내용과 관련해서는 간접 형태이기 때문에 설사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리상 말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일화 룰 어제는 성과 없이 결론이 되고 이 문구 싸움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지만 본래 옥동자를 낳는 데는요 다 이 산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선거 이래 가장 중대한 기로에 있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룰, 우리 식구끼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는 야권의 단일 선수를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구독을 주변 분들에게 권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